여러분, 지금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탁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공통점을 처음 알아차렸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여러분이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어온 과일 속에 숨어있는 조용한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평생 술도 담배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 밤늦은 외식도 거의 해본 적 없습니다.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살았고 음식도 건강하다는 것만 골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아 들었을 때 의사에게서 지방간이 좀 심합니다. 혈당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 먹었길래 나처럼 성실하게 산 사람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여러분, 이 억울함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백년 노하우님,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과일도 많이 먹고 몸에 좋다는 건 꼭 챙겼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그런데 제가 식단을 실제로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과일을 건강식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드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노년의 몸에는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일은 자연이 준 선물이고 비타민과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60살 이전의 몸과 이후의 몸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새 자동차와 15년 된 자동차가 같은 연료, 같은 주행 습관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동안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말만 듣고 자라서 이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노년기에는 왜 과일이 달라지나요?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제가 수백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 해외 연구를 번역하며 정리한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과일 자체가 아니라 과일의 당분과 대사 방식이 노년기에는 다른 형태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노년기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일어납니다. 첫째, 혈당을 낮추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과일을 먹고 혈당이 올라가도 금방 내려갔지만 60, 70이 넘어가면 인슐린 반응이 느려져 같은 과일 한 조각에도 혈당이 오래 높은 상태로 남습니다. 둘째, 간의 해독 능력이 젊을 때보다 느려집니다. 과일 속 과당은 근육이나 뇌에서는 바로 쓰지 못하고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간의 과당 처리 능력은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과당이 지방으로 더 쉽게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콩팥 기능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콩팥은 매년 약 1%씩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을 많이 함유한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콩팥이 처리하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콩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넷째, 장 운동이 느려지고 미각도 둔해집니다. 단맛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면 과일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배부름 신호가 천천히 오기 때문에 과일이 적어도 두세 배는 더 쉽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젊을 때는 문제가 없던 과일 양이 노년기에는 과도한 당 과부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과일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과일에는 두 가지 당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포도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과당은 혈당을 직접 올리지는 않지만 간에 쌓여 지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젊을 때는 이 두 부담을 몸에서 쉽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 두 부담이 각각 아주 다른 문제로 이어집니다. 포도당이 많은 과일은 혈당 급상승, 췌장 피로, 식후 졸음, 체지방 증가,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당이 많은 과일은 지방간, 복부비만, 피로감 누적, 간 효소 상승,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이 많은 과일은 콩팥 부담, 부정맥 위험 증가, 혈압 변동, 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년기에 과일은 무조건 건강식이라는 말은 너무 단순한 이야기이며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사례,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셨습니다. 77이 넘도록 병원에 제대로 다녀본 적도 없고 평생 손수 키운 음식만 먹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지방간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당황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거의 울먹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백년 노하우님, 저는 기름진 것보다 과일을 훨씬 많이 먹고 살았어요. 끼니 사이에 과일 한 바구니씩 먹은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방간이라니 나는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제가 식습관을 조사해보니 하루에 드시는 과일 양이 젊은 사람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수박, 참외, 포도 같은 당도가 높은 과일들을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마음껏 드셨던 겁니다. 그분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노년기에는 간이 과당을 처리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과일을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쉽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르신은 과일 양을 줄이고 당도가 낮은 과일 중심으로 바꾼 뒤 3개월 후 지방간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노년기에는 과일을 쉽게 과다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과일의 위험은 양이 아니라 습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이 위험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과일은 부드럽고 시원하고 달아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턱이 아프지도 않고 목이 메지도 않습니다. 과일 한 조각을 먹는 데에는 어떤 경고음도 없습니다. 기름기처럼 입안이 느끼하지도 않고 자극적인 음식처럼 속이 쓰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경고 신호 없이 계속 먹게 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달달하는 신호에 굉장히 민감한데 연구에 따르면 단맛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음식 중독과 비슷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회로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노화로 미각이 둔해지면서 더 강한 단맛을 찾아 헤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가 겹치면서 노년기에 과일 섭취량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늘어나게 됩니다. 과일을 줄이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단, 무지성으로 줄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을 내 몸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경험한 사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식사 시간을 바꾸고 과일 종류를 바꾸고 양을 체계적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지방간 수치가 줄고 식후 졸림이 사라지고 배둘레가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속이 편해지고 피로감이 완화되는 변화, 이런 효과들이 놀라울 만큼 빨리 나타났습니다. 과일은 절대로 악당이 아닙니다. 문제는 노년기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과 속도를 무시한 섭취 방식입니다. 노년 건강을 망치는 과일 습관은 총 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 속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과일이 3종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습관. 여러분, 과일 주스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간식이 될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혈당 폭탄과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을 갈면 섬유질이 거의 사라지고 당은 액체가 되어 씹지도 않고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일 주스는 통째로 먹는 과일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차이는 예순 이후에는 아주 치명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71살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식사 대신 사과 주스, 귤 주스, 배 주스를 갈아 마시는 습관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오셨습니다. 스스로는 나는 기름진 것도 안 먹고 늘 건강식만 먹는다고 생각하셨지만 검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공복 혈당이 높고 식후 혈당은 두세 배씩 튀어오르는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식사를 기록해보니 하루에 과일 서너 개를 주스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일 하나를 씹어 먹을 때는 섬유질과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이 방어막이 깨져버립니다. 마치 방패 없이 화살을 그대로 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께 주스를 끊고 과일을 껍질째, 통째로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조언했습니다. 3주 뒤 다시 측정해보니 혈당 변화폭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 과일을 식사 직후 디저트처럼 먹는 습관.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밥 먹고 과일 먹어야지. 디저트잖아.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 말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야 합니다. 과일은 디저트가 아닙니다. 식후에 먹으면 가장 위험해지는 음식이 과일입니다. 왜일까요? 식후에는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과일을 바로 더하면 혈당이 2층에서 3층으로, 3층에서 5층으로 순식간에 치솟는 겁니다. 문제는 노년기에는 인슐린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오래 내려가지 않고 몸 여기저기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지방 저장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느끼시는 식후 졸림, 답답함, 과도한 갈증, 쉽게 피로해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80살 어르신은 평생 밥 먹고 과일은 기본이라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밥 먹고 나면 나른해서 꼭 누워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원인이 바로 식후 과일이었습니다. 식후 과일을 끊고 식전 30분으로 옮기고 종류를 바꿨더니 한 달 만에 식후 졸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습관, 과일을 식사처럼 먹는 습관. 여러분, 과일은 밥보다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고 너무 쉽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밥은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과일은 배부름 신호가 잘 오지 않습니다. 특히 수박, 참외, 포도 같은 과일들은 달고 시원하고 먹기 편해서 먹어도 더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다수의 어르신들은 밥보다 과일을 더 많이 먹고 계셨습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인식 때문에 과일은 죄책감 없이 계속 먹게 됩니다. 그 결과는 혈당 폭등, 과당 과다, 지방간, 복부비만, 콩팥 과부하, 이렇게 이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포만감 신호인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둔해져서 과일을 밥만큼 먹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여름에 수박을 반 통씩 드시곤 했습니다. 그분은 심각한 고혈당 증세로 응급실에 오셨고 검사 결과 지방간 수치도 크게 상승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과일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잘못된 상식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과일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노년기에 특히 위험한 과일 3가지. 제가 수백 명의 식습관을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노년기에 특히 위험한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 포도, 수박,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과일, 바나나. 여러분, 바나나는 젊은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 바나나는 포도당과 과당이 모두 높은 과일입니다. 겉은 부드럽고 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축된 당입니다. 둘, 바나나는 칼륨이 매우 높습니다.
노년기에는 콩팥 기능이 떨어져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합니다. 칼륨이 축적되면 심장이 불규칙해지고 근육이 떨리고 숨이 차고 피로감이 극심해지고 심하면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바나나 2개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결과는 고칼륨 상태, 바로 바나나 과다 섭취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나 1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노년기에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과일 포도. 포도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는 작은 크기로 쉴 틈 없이 계속 들어가는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에는 포도당뿐 아니라 요산을 증가시키는 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요산이 쌓이면 관절을 찌르는 통증, 즉 통풍 위험이 높아집니다. 통풍은 고기 때문에 생긴다고들 알고 있지만 연구에서는 과일의 과당 역시 강력한 원인이라고 보고합니다. 특히 밤에 포도를 드시는 건 노년기 건강에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제가 만난 67살 배 선장님은 통풍 때문에 몇 달을 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평생 고기도 잘 먹지 않았는데 밤마다 포도 한 송이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포도를 끊고 2달 뒤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과일 수박. 수박은 여름의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노년기 몸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수박은 과당이 많고 수분이 많아 포만감을 주지 않으며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과다 섭취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과당은 간이 처리해야 합니다. 노년기간은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많이 먹으면 지방간, 식후 졸림, 혈당 급상승, 식욕 폭증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만난 한 72살 어르신은 수박을 반통 먹고 그날 밤 응급실행이었습니다. 구토, 식은땀, 어지럼증이 생긴 겁니다. 그 어르신은 그 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년 노하우님, 나는 수박을 과일이 아니라 단맛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 3가지 과일과 3가지 습관이 노년기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아니상 여러분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반대의 이야기, 노년의 몸을 지켜주는 진짜 보약 과일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일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과일 속에는 여전히 우리 몸을 살리는 귀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문제는 어떤 과일이 누구에게 맞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니어의 식습관과 장기 기능 변화를 연구하면서 노년기 몸에 딱 맞는 보약 과일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자몽. 각각은 혈관을 닦고 뇌를 보호하고 면역을 올리고 췌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식전 30분, 하루 2번, 한 주먹 반, 껍질째 씹어서 좋은 짝꿍 음식과 함께 이 몇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과일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과일을 고르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고 더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정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보약 과일 4가지를 여러분 삶 속으로 천천히 들여오면 혈관은 숨을 돌리고 뇌는 다시 또렷해지고 면역과 소화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몸은 결코 우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만 다루면 언제든 회복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저 100년 노하우가 실천 가능한 지식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평생 건강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내용이 마음 한구석이라도 울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보약 과일을 실천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 문장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공유 버튼으로 살짝 건네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혈관을,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100세 건강 제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100년 노하우였습니다.